안녕하세요. 의회 온에어 윤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이맘때쯤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벌써 7월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정수 씨는 또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좀 네. 뭘 해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해 했던 것 중에 잘했다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는 아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을 만나게 된 게 네. 올해 가장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경기도 의회 이 일을 하면서 네. 경기도와 결혼을 하려 했어요. 근데 땅이랑 결혼을 못하고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더 열심히 사랑도 또 이 의회 소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세미나 씨는 올해 잘했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정수님과 함께 이렇게 온에어를 시작하게 된 게 너무나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경기도 의회가 잘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청에서 지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산 우수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2건의 우수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오호. 그래서 오늘 2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언론 홍보 담당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우리 도 전반에 걸친 광역뿐 아니라 지역의 세세한 곳까지 살피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조명하며 개인적인 삶과 의정 활동에 대한 신념 등을 알리고 도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소식지라고 하면 혹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회기마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만 부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만 부요? 네. 야, 이거는 뭐 발행 부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네. 거죠. 저도 이게 집으로 배송이 오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스케줄을 이동하거나 잠깐 기다릴 때 읽으면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읽어봅니다. 맞습니다. 이 정수 씨처럼 집으로 직접 소식지를 배송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소식지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큰 글자요? 네. 그거 저한테 좋은 겁니다. 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함까지 놓치지 않으니까 결산검산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소식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의회 홈페이지나 1599-3086으로 문자 주시면 구독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의정포털 서비스입니다. 의정포털 서비스란 의원과 집행부, 사무처 간의 소통을 위한 통합 의정 정보 시스템인데요.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자료 전달 업무가 전자문서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도 그냥 일반 종이문서 위주로 작업하는 기간이 많은 걸 생각하면 확실히 이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종이 사용도 좀 적어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의정포털 서비스의 목표가 바로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이 사용을 의정 포털 서비스로 줄여서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네. 아주 그 의회 내에 다양하고 재밌는 우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수 씨, 이번 회기가 저희가 여태까지 온에어에서 다뤘던 회기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번 회기의 차이점이라면 저희의 어떤 이런 진행의 호흡이 좀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듬으시나요? 아니, 저희가 호흡이 점점 좋아져서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으네요. 네. 네, 저희 호흡도 좋아졌지만 이번 회기는 바로 정례회라는 겁니다. 아, 정례회. 그게 뭘까요? 이제까지는 의회 일정에 맞춰서 유동적이거나 안건 처리 등 단발성 중심의 임시회였다면 오늘 다룰 정례회는 법정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요.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의 의정의 종합적인 처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정수 씨 혹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생소하긴 한데 5분 자유 발언이면 뭐 의원님들께서 5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경기도와 경기교육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빠르게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 속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새 정부인데요.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죠. 특히 새 정부는 취임식에서부터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역시 새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제안이 있었던 건데요. 현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진행했던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을 언급하며 민간 배달앱 독과점 속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워주기 위해 경기도도 배달 특급에 적극 투자하여 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시너지를 더하자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적 기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경기도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손을 잡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새 정부와 현 경기도정 사이에 정책 간극을 짚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그 결과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진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섰습니다. 경기도정은 도민의 것이며 정책은 책임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 등 새 정부와 현 경기도 간의 정책 충돌이 이어지는 바람에 도민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 건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금은 실용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고 경기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과 경기도의 앞으로의 활동을 두고 양측의 의견 대립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자는 마음은 같을 겁니다. 맞습니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같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너나 없이 힘을 모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교육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바로 경기교육에서 대한학교 급식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서로의 입장차를 고수하며 필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존 경기도가 대한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2022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롭게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며 기관 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겁니다. 기관 간의 오해라.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경기도는 새 조례가 시행되며 급식비 지원 책임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한학교 급식비까지 맡기는 부담스럽고 관련 내용은 재량적 조항으로 의무가 아니다라는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애매하긴 합니다.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하반기부터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결국 피해를 받는 건 우리 경기교육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해온 급식비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만연된 소국 행정의 발로이자 공교육 체제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자기적 행정으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지원 책임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지원에 대한 검토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우선하라고 이야기한 상황.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님이 직접 상황을 조율하셨다고 합니다. 의장님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아이들의 식사를 지켜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세미나 씨, 이번 정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의회의 특별한 활동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활동이 있었을까요? 바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회의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조직원과 예산 편성권, 감사권조차 없는 지방의회 현실은 여전히 많은 구조적 한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은 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 마련될 변화의 물꼬리에 많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김진경 의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네. 의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만큼 경기도 의회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예산 편성권,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은 아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을 해결하고자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랜 시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법 이것이 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많이 안타깝네요. 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경기도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 활동은 자치분권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스스로 키우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번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경기도 의회 너무 잘하고 있고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 지방의회법을 위한 노력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도 개최했는데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염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번 회기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의회 1차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번 추경 금액은 약 39조 2,826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소중한 도민들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만큼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7월은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1주년이 되는 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야, 시간이 참 빠르긴 빠릅니다. 네.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해나갈지도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된 도정 질문은 곧 경기도의회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의회에 살아 숨쉬는 리얼한 현장 이야기 의회 온 에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